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의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요즘에 국힘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어떤 전륜이냐 아니면 친윤이냐 윤 어게인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쿠팡을 지금 미국에서 쿠팡을 어떻게 지금 쿠팡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지 소송 지금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뭐 한번 여러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둘러싼 지금 그 논쟁이 거세죠. 자, 이것이 이제 국힘의 대변인이 또뭐 전륜 비슷한 발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게 그 논쟁이 붙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윤 어게인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논쟁은 출발점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윤 어게인 이거를 갖다가 윤과의 결별 여부로 이렇게 특정하는 순간 친윤이냐 반윤이냐 하는 그 언론의 프레임, 여론의 프레임, 민주당의 프레임이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윤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윤은 누구냐? 윤의 사상은 무엇이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개인으로 생각할까요? 개인으로 생각하면 개인에 대한 우상이 되겠죠. 하지만 윤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생각들을 생각한다면, 아, 윤 어게인의 의미, 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가, 그리고 이 지금 프레임이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대변인이 이제 전륜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이 전환길 선생님이 윤과 절연이냐 답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이게 지금 이슈가 커졌던 거예요 한동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대변인을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가 그런 절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변인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 커져서 마치 윤 어게인이 있는 듯한 그리고 어떤 윤 어게인이 매몰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하면 친윤 전륜의 이 프레임 구조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윤이 무엇이냐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했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반중, 중국 스파이, 뭐 드론 촬영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선거 부정선거. 그러니까 요두 가지가 핵심적인 그 계엄의 어떤 그 원인 명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반공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틀에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당원 당규에 뭘 넣어요? 근대화, 그다음에 뭘 넣어요? 반공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부정선거의 선거 관리 문제들을 지금 그 김민전 의원이라든가 신동욱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헌 당규에 반공이 들어가고 근대화가 들어가고 부정선거에 대한 개선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같이 전륜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마치 죄송합니다. 윤석열 개인을 따라가는 정당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윤석열 개인에 대한 그 보호도 필요하고 그 지지층을 포용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거기에 매몰이 돼버리면은 이 정당은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이 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개인에 대한 당으로.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아, 저 당은 어떤 민주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추구하는 당이구나. 아, 제가 얘기하는 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김민수 최고위원도 뭐라 그래요?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 이건 전륜이 아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로 본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전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왜 윤호개인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이 이것이 친윤 전윤이라는 얘기가 왜 계속 그동안 회자가 되었느냐 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죠. 자, 누가 있었죠? 국힘 내에 한동훈 계가 있었죠. 한동훈 계가 계속해서 뭐를 해요? 야, 전륜해야 돼, 전륜해야 돼, 전륜해야 돼. 쟤는 내란자야, 전륜해야 돼. 이런 프레임을 계속 안에서 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당내 분란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민주당에서도 뭐야? 이 한동훈 계를 통해서 계속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구도로 계속 당을 흔들도록 자극을 해댔다고. 전륜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 지금 근데 한동훈 전 대표죠. 네. 어떻게 됐어요? 제명됐죠. 김종혁도 그 제명이 됐어요. 근데 배현진도 지금 제재 그 단계에 있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계가 점점 밀려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내에서는 더 이상 뭐냐 친윤이냐 아니냐를 논할 그것이 없어요.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전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 되어 있어요? 제거가 지금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뭐로 해당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한동훈계를 전륜했다는 얘기는 전륜을 위해서 한동훈계를 제지를 한 것이 아니지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해당 행위로 지금 뭐 단계 사건이나 뭐 그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들을 쭉 누적된 상태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친윤 전륜은 이 구도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레이밍은 어떻게 돼? 저 사람은 윤석열 개인의 당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론과 뭐예요? 민주당의 공작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프레임에서 쳐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이 그 한동훈 걔가 계속 있으면서 전륜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그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윤호개인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뭐 절연이 안 된다라고 해서 논쟁이 붙은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는 한동훈 걔가 다 나갈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미 반공,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공평성 문제, 정당성 관리 문제, 이 문제를 끌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혹자에서는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위기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당규 개정안 보도에서 나온 뭐예요? 이제는 최고위원이 교체가 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동훈계가 더 이상 힘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 그 지방선거 공천권도 이제 중앙당으로 다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한동훈계가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전륜이냐 아니냐를 선포하라고 얘기했던 그 전한길 씨도 만나서 이제 또 설득을 했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우리가 전륜이냐 친윤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에서 계속 프레임으로 걸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개인이 아닌 민주적 절차와 원리를 따르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근대화, 그것이 이제 반공,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선거 이런 원리와 명분들을 지금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단식할 때 한번 오셨죠. 자, 이게 뭘까요? 근대화, 반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이고. 그러면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거기에 상징적인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친윤이냐 전륜이냐 뭐 이런 논란은 이제는 우리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한동훈계에 대해서 한동훈계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논쟁으로 이거를 중국 공산당 반공 자유민주주의 이 프레임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동훈계가 있을 때는 그런 그 전륜이냐 아니냐를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저쪽에서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 당세가 꺾이고 지금 나가고 서서히 제명되고 있는 관계 과정에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마치 윤석열 개인에 대한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가는 것을 오해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데 개인이 당은 아니지만 뭐야? 그가 추구했던 원리와 사상은 노선은 이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윤이다. 그게 윤어게인이다. 굳이 우리가 윤어게인 친윤이냐 전윤하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반중, 반공, 근대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를 추구하는 해당 행위 윤석열은 안 되고 그거는 해당 행위는 안 되는 이념으로 뭉쳐진 집단으로 가지고 우리가 지방선거와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된다.
그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는 뭐, 친윤이냐 전륜이냐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윤석열의 가치, 박정희 대통령의 가치,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를 다 녹아낸 당헌 당규를 만들고 있고, 그 속에서 윤과의 전련을 이야기한 모든 세력들은 나가고 있다. 이제는 가치 중심 정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이제 쿠팡 문제가 또 있죠. 우리 언론에서는 자꾸 이 쿠팡이 이제 미국 회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자료가 오는데 띄엄띄엄 오고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2025년 작년 말서부터 26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제적으로 법적 정치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쿠팡이 미국 회사고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쿠팡이 그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낮아졌죠. 지수가 낮았어요. 이제 쿠팡 투자자들이 미국 그 법원을 통해서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쿠팡 투자자들이 미국 법원을 상대로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투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또 다시 그 소송을 하고 있는 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무역협회에 이제 한국 정부를 조사 의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 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조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는 쿠팡 대표를, 지금 로저스 대표를 의회의 청문회에 참여하도록 했죠. 이거 참여라고 제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환입니다. 소환은 의무 상황이에요. 참고 진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위법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이거를 미국 의회가 쿠팡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착 불러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쿠팡이 어떤 그 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무엇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 불법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소환한다는 건 강제적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왜? 불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뭐야? 관리 부실. 그러니까 미 국회가 쿠팡 대표를 소환했다는 거는, 이거는 쿠팡을 봐주려고 막 언론이 자꾸 왜곡 보도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쿠팡이 무엇에 잘못돼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전체적으로 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벤스 부통령이 쿠팡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벤스 부통령은 자국
기업 보호 차원에서 한국이 이거를 과잉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추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쿠팡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고 다른 한편은 한국 정부의 과잉 대응을 묻는 거죠.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지금. 또 개인정보 유출과 중국인 범죄자 문제도 지금 슬슬 나와요. 사회적 법적 부담으로 한국의 정부가 작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게 한국 언론에서 자꾸 뭐야, 미국 투자자들이 법원에 음? 소송을 제기했어.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이 잘못된 거야. 쿠팡을 욕해야 돼. 이 쿠팡 나쁜 기업이야. 막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투자자들이 또 다른 한편은 또 뭐예요? 한국 정부의 상대 조사 의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의회가 쿠팡 대표를 소환해서 부르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조사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는 과잉 대응하지 마라, 응? 공평하게 대응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쿠팡에 대한 소송을 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아, 매체들이 굉장히 잘못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잘못하면 한국 정부에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법원이 조사를 하면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것도 조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국인 문제 이거 얘기 안 나올까요? 이미 일부 그 미국 관료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의 언론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도를 하지 않고 쿠팡이 그 소송을 당했다. 또는 저 이 어떤 기업들이 음, 관료와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 요 두 가지를 딱 떼가지고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해요. 음. 그래서 법원 소송에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ISDS 절차에 의해서 그런 어떤 정보들이 활용되고 공유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야, 너네, 이거, 중국인, 어떻게 이거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나와요. 그리고 나오고 있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단순히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한국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봐요. 근데 미국은 자국민 보호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동맹국의 개인정보 유출, 자국민 보호뿐만 아니라 중국인 범죄자까지 지목해서 생각을 하는 결국은 그 끝은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조를 봐야죠. 이거 팩트 시트 문제로 끝날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잘못하면은 미중 간의 갈등의 한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본다면. 근데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죠.
게다가 쿠팡의 사회이사가 미국 연준 지금 의장으로 지명됐죠. 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이 쿠팡 내에 중국인이 어떻게 유입됐고 또 그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냥 이거 이제까지는 한국에서 잘못 다뤘어요. 이 문제는 쿠팡 이사 되려다가 호통치면 될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것입니다. 이 사태를 전체적으로 총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는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한미 동맹을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 미국의 사건을 편파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